여름 기운이 짙어지던 그날 철물시장 골목 깊숙한 곳에서 묵은 사골 국물 향이 골목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식당 간판에는 재훈 국밥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강재훈은 오늘도 새벽 5시부터 일어나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72의 나이에도 그의 손길은 군인처럼 정확했고 칼을 다루는 솜씨는 젊은이 못지않게 날랬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또 일찍 나오셨네요. 재훈의 국밥집 옆 채소가게 주인 김 씨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재훈은 그저 옅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말수가 적은 그였지만 그의 국밥 맛은 이 동네에서 알아주는 터였지요. 오늘도 사골이 좋네요. 어디서 구하시는 거예요? 비밀이지. 짧게 답하며 재훈은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록 작은 가게였지만 여기가 그의 세상이었죠. 수십 년 전 군복을 벗고 선택한 평범한 삶, 그는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결코 꺼내지 않았고 동네 사람들도 그저 국밥 잘하는 강 사장으로만 알고 있었죠. 사장님, 제가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아르바이트생 박도현이었습니다. 군대를 갓 전역한 28 청년으로 대학 복학을 준비하며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는 강재훈의 묵묵한 성품을 존경했고 일하는 방식도 좋아했습니다. 오늘은 감자 썰어놓고 홀 청소부터 해. 네, 사장님. 그렇게 평화로운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오래가지 않을 줄은 아무도 몰랐지요.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철물시장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인들과 인근 공장 노동자들이 점심을 먹으러 오기 시작했고 재훈의 국밥집도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검은 티셔츠에 문신이 새겨진 남자들이 들어왔지요. 가게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여기가 재훈 국밥집이지? 선두에 있던 45 남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창수, 이 지역 조직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등 뒤로는 그의 오른팔 정진수와 부하들이 따라 들어왔죠. 네, 맞습니다만. 도연이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이창수는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재훈은 주방에서 나와 담담한 표정으로 그를 마주했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재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이 동네 새로 정리하는 중인데 인사차 들렀어. 앞으로 우리가 이 거리 관리할 테니까 월 보호비 100만 원씩 내면 편하게 장사할 수 있을 거야. 재훈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창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할아버지, 말을 가볍게 하시네. 이 동네 모든 가게가 다 내고 있어. 특별 대우 해드릴 순 없는데. 하지만 재훈은 그저 국밥을 끓이던 일로 돌아갔습니다. 그 태도에 이창수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긴장감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지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 할아버지. 보호비 안 내면 가게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까? 이창수의 말에도 재훈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자로 국물을 저으며 냄비 속을 들여다볼 뿐이었지요. 이 침묵이 이창수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야, 정진수. 저 영감 귀가 먹었나 보다. 좀 크게 말해줘. 정진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30살 남짓된 그는 이 조직의 행동대장으로 주먹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일이었죠. 그가 카운터를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말 안 들리세요? 월 100만 원. 안 내면 이 가게 문 닫아야 한다고요. 손님들이 하나둘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이런 상황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지요.
도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재훈은 여전히 냄비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장님, 도연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재훈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죠. 손님들 점심시간인데 방해하지 마시오.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에 정진수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순간 참지 못하고 카운터를 넘어 재훈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요. 그 순간 아무도 보지 못한 빠른 동작이 있었습니다. 그저 국자를 들고 있던 재훈의 손이 살짝 움직였을 뿐인데 정진수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뭐야? 정진수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몸은 젊고 단련되어 있었지만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이창수와 다른 부하들도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연히 미끄러진 거겠지. 재훈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시오. 여기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소. 이창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재훈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궁금증이 섞여 있었지요. 재미있군. 나이 드신 분이 꽤 힘이 있으신가 보네. 오늘은 그냥 인사만 하고 가지만 곧 다시 올 거야. 그때는 밥을 제대로 준비해 놓으라고. 이창수와 그의 부하들이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재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 동네에서 악명 높은 조직폭력배예요. 다른 가게들도 다 보호비 내고 있다던데. 재훈은 국자를 내려놓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침착했지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사장님,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정말 위험합니다. 재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지요. 사람은 말이야,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 도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훈의 말에 담긴 무게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는 문득 자신이 알고 있는 재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많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칼을 다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으며 항상 정확하고 깔끔한 동작으로 일하는 사람. 혹시, 사장님 혹시 군인 출신이세요? 재훈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듯 했지요. 오래전 일이야. 그 답변만으로 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직감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단순한 국밥집 사장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조폭들이 건드린 상대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재훈의 국밥집은 평소와 같은 일상이 흘러갔습니다. 재훈은 여전히 새벽부터 일어나 사골을 고았고 도연은 8시에 출근해 가게를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도연은 가끔씩 창밖을 내다보며 혹시 그 조직 폭력배들이 다시 올까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경찰에 신고하는 건 어떨까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훈은 뚝배기에 국밥을 담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다. 경찰이 와봐야 증거 없다고 돌아갈 뿐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보호비를 내는 게. 내지 않아. 재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한번 허락하면 끝이 없다. 사람은 선을 긋고 살아야 해. 도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훈의 말에는 뭔가 삶의 철학이 담겨 있는 듯 했지요.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고 도연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정오가 되자 가게는 다시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어제의 일을 모르는 단골들은 여느 때와 같이 맛있는 국밥을 즐겼지요. 그러다 오후 3시쯤 손님들이 거의 빠져나간 시간에 다시 한번 가게 문이 크게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창수와 함께 10명이 넘는 조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야구방망이나 쇠파이프 같은 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져 있었죠. 어제의 인사차 방문이 아니라 오늘은 분명한 협박을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다시 왔네, 할아버지. 이창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생각해봤나? 우리 제안? 재우는 조리대에서 고기를 썰던 칼을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조직원들이 가게 안을 에워싸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어제 말했잖소. 필요 없다고. 이창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에 놀란 것 같았지요. 보통은 이 정도 세력이 들이닥치면 겁에 질려 보호비를 내놓거나 최소한 협상이라도 하려 하는데 이 노인은 조금의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장난치는 것 같아? 이창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동네 다 내 손아귀야. 재우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소. 그럼 난 여기서 국밥이나 팔게. 방해하지 말고 가시오. 이창수의 얼굴이 순간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가 정진수에게 신호를 보내자 정진수가 재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제는 내가 실수한 거야. 오늘은 그렇게 안 될 거다. 정진수가 재훈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훈의 손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여 정진수의 손목을 붙잡았고 정진수는 자신도 모르게 몸이 돌아가며 바닥에 꿇어앉게 되었죠. 으악! 뭐야 이거. 정진수는 극심한 통증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재훈은 그의 손목을 살짝만 틀고 있었지만 정진수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몸을 꿈틀거렸죠. 너 몇 기야? 갑자기 재훈이 묻자 조직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이지? 그들의 눈에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뭐라고요? 정진수가 고통 속에서 물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면 몇 기냐고 묻는 거다. 그 말에 이창수와 조직원들은 더욱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한 명, 가장 뒤에 서 있던 30대 후반의 남자가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잠깐. 그 질문 방식은. 그가 몸을 떨며 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강 교관님? 강 교관? 이창수가 의아하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고 손에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떨어뜨렸지요. 딸그락 소리와 함께 파이프가 바닥에 굴러가는 동안 가게 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재훈은 여전히 정진수의 손목을 붙잡은 채 그 부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지요. 너 박중사 아니냐? 그 부하는 군대식으로 자세를 바로 하고는 존경의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 박현철입니다. 강 교관님 밑에서 특수훈련 받았습니다. 이창수와 다른 조직원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요. 이창수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아, 무슨 소리야? 이 할아버지가 뭐길래? 박현철은 여전히 경직된 자세로 설명했습니다. 대장님, 이분은 특수부대 강 교관님이십니다. 제가 군 복무할 때 저희 부대 교관이셨어요. 전설적인 분이세요. 재훈은 정진수의 손목을 놓아주었습니다. 정진수는 통증에서 벗어나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재우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어젯밤까지만 해도 느껴지지 않았던 위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훈련시킨 놈들이 이렇게 망나니 짓을 하고 다닐 줄이야. 그 말에 박현철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지요. 죄송합니다, 교관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가게가 교관님 것인지. 이창수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발을 구르며 외쳤습니다. 도대체 뭔 소리야? 이 늙은이가 뭐길래 이래? 박현철이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설명했습니다. 이분은 특수부대 전설이신 강재훈 교관님이십니다. 30년 넘게 최정예 요원들을 훈련시키셨고 손으로만 적 20명을 제압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창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는 재훈을 바라보더니 코웃음을 쳤지요. 그래, 전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은 그냥 늙은 국밥집 주인인데. 그 말에 재훈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리대로 돌아가 앞치마를 풀었지요. 처음으로 그의 전신이 드러났습니다. 왜소해 보였던 모습과 달리 군복을 벗은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그의 몸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맞아. 난 그냥 국밥집 주인이야. 그러니까 조용히 돌아가. 이창수는 그 말을 비웃었습니다. 재훈의 과거가 뭐든 상관없다는 듯이 말이지요. 우리 10명이 넘는데 혼자서 어쩌겠다고? 나이가 많으니 정신이 혼미한가 보네. 그 말에 박현철이 불안한 표정으로 이창수를 말렸습니다. 대장님, 그만두세요. 이분은 정말로. 닥쳐. 이창수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무릎 꿇은 적 없어. 특히 이런 늙은이한테는. 재훈은 담담하게 이창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지요. 마지막으로 말한다. 돌아가라. 하지만 이창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짓하며 부하들에게 명령했지요. 저 늙은이 혼 좀 내줘. 누가 감히 우리한테. 그 순간 재훈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그저 걷는 것 같았지만 그 속도는 70 넘은 노인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재훈이 이창수 앞에 도달하기도 전에 이창수의 옆에 있던 2명의 부하가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뭐야? 이창수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재훈의 움직임은 너무 빨라서 제대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주방 구석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알던 조용한 국밥집 사장이 마치 액션 영화의 주인공처럼 변해 있었으니까요. 재훈의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고 상대방의 약점을 본능적으로 찾아내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할아버지가. 도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창수는 급히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형광등 빛에 반짝였지요. 감히 우리를 건드려? 죽고 싶어? 칼을 든 이창수가 재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재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느린 동작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칼을 피하고 이창수의 손목을 가볍게 움켜쥐었지요. 그리고는 살짝 비틀었습니다. 으악! 이창수의 비명과 함께 칼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훈이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칼을 그렇게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되지. 이창수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평생 폭력으로 살아온 그였지만 지금 자신이 마주한 상대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제발 놓아주세요. 재훈은 이창수를 바닥에 놓아주었습니다.
이창수가 엉금엉금 기어 뒤로 물러나는 동안 남은 부하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갈팡질팡했지요. 그들 중 누구도 감히 앞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제 알았니? 재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난 그저 조용히 국밥이나 팔고 싶다고. 더 이상 이 가게에 오지 마라. 이창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두고 보자고. 그리고 재빨리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부하들도 모두 그의 뒤를 따랐지요. 박현철만이 마지막으로 남아 재훈에게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교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고 박현철도 황급히 가게를 나갔습니다. 이제 가게에는 재훈과 도연만이 남았습니다. 도연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대체 어떻게... 재훈은 담담히 앞치마를 다시 둘렀습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위압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다시 평범한 국밥집 사장님으로 돌아온 듯 했지요. 괜찮아. 그냥 예전에 배운 몇 가지 기술일 뿐이야. 몇 가지 기술이요? 사장님이 방금 10명이 넘는 조폭들을 순식간에. 도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재훈은 다시 냄비로 돌아가 국물을 저었습니다. 마치 방금 일어난 일이 아무것도 아닌 듯한 태도였죠. 특수부대, 강교관이라고 했던데.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훈은 잠시 동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멀리 과거를 바라보는 듯한 깊은 시선이 담겨 있었지요. 오래전 이야기야. 이제는 그저 국밥집 사장일 뿐이지. 하지만 도연의 호기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훈에게 조금 더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제가 군대에서 들었어요. 특수부대에 강교관이라는 전설적인 인물이 있다고. 그게 사장님이셨던 거예요? 재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국자를 내려놓고 도연을 바라보았지요. 젊은 시절엔 다들 뭔가를 이루고자 하잖아. 나는 그저 나라를 지키는 일을 선택했을 뿐이야. 30년 넘게 특수부대 요원들을 훈련시켰지. 그 이후로는 조용히 지내고 싶었다.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가 매일 보던 조용한 할아버지가 사실은 군 특수부대의 전설적인 교관이었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국밥집을? 전쟁터보다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대접하는 게 더 의미 있게 느껴졌거든. 재훈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삶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경이로운 눈빛으로 재훈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재훈이 가게 문을 열려고 할 때였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 있었지요. 누군가 가게를 망가뜨려 놓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사장님? 도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재훈은 조용히 깨진 유리 조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변했지요. 아직 포기하지 않았나 보군. 도연은 급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그러나 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다. 이건 내가 해결할 일이야. 하지만 사장님, 이건 분명히 이창수 패거리가 한 짓일 텐데요. 그냥 두면 더 심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재훈의 표정에는 어떤 결심이 서린 듯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깨진 유리 조각들을 치우기 시작했지요. 난 평생을 남들의 싸움을 대신 해주며 살았다. 이제는 내 싸움은 내가 직접 끝내고 싶구나. 이튿날 저녁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재훈은 문을 닫고 가게 청소를 마친 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도 아직 가지 않고 옆에 앉아 있었지요.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장님, 도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올까요? 그 사람들?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 거야. 자존심 상한 사람들은 항상 복수하려 하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가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동차 여러 대가 멈추는 소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리는 발소리였습니다. 재훈은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왔군. 이창수와 그의 부하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20여 명이 가게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야구방망이나 쇠파이프 같은 무기를 들고 있었고, 이창수는 맨 앞에 서서 냉혹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요. 사장님, 이건 너무 위험해요. 도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 인원이면 아무리 사장님이라도. 그러나 재훈의 표정은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주방으로 가서 앞치마를 풀고 주방 선반 밑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지요. 그 안에는 오래된 군용 수첩과 낡은 천으로 싼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도연아, 넌 뒤편으로 나가 있거라. 하지만 사장님, 혼자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재훈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 난 혼자가 아니야. 그 말과 동시에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들어온 것은 이창수 패거리가 아니었지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단한 체격의 남자 5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걸음걸이와 눈빛에서는 군인 특유의 기질이 느껴졌지요. 교관님 부르셨습니까? 맨 앞에 남자가 재훈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재훈은 그들을 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왔구나, 민구가. 어제 연락받고 바로 모였습니다. 교관님의 제자들, 아직 오합지졸은 아닙니다. 다른 남자들도 재훈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결의가 가득했지요. 도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사장님, 이분들은 재훈이 설명했습니다. 내가 훈련시킨 제자들이야. 지금은 모두 예비역이지만 한때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이었지. 남자들은 도연에게 가볍게 목례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도연은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마치 잠자고 있던 호랑이들이 깨어난 것 같았지요. 교관님, 상황은 어떻습니까? 민국이라는 남자가 물었습니다. 재훈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20명 정도 모여 있어. 불량배들이지. 민국은 창 밖을 한번 훑어보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고작 저 정도 인원으로 교관님을 상대하려고요? 참 무모하군요. 재훈의 표정이 잠시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피는 흘리지 말자. 그저 경고만 주면 돼. 알겠습니다. 민국과 나머지 4명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간단한 손짓만으로도 서로의 의도를 완벽히 이해하는 듯 했지요. 재훈은 맨 앞에 서고 나머지 5명이 뒤를 따랐습니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그들을 따라 나갔지요. 가게 문이 열리고 재훈과 그의 제자들이 나타나자 이창수와 그의 부하들의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재훈 혼자만 나올 거라 예상했었던 것 같았지요. 뭐야, 도대체 이게. 이창수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재훈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그의 모습은 더없이 강인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한다. 재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했습니다. 더 이상 이 가게와 이 거리에 얼씬도 하지 마라.
이창수는 갑자기 나타난 재훈의 제자들을 보고 당황했지만 곧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는 굳이 강한 척하며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노인네가 친구들 데려왔네? 우리가 겁먹을 것 같아? 이창수의 말과 달리 그의 부하들 중 몇몇은 이미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전날 재훈의 실력을 맛본 정진수는 특히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지요. 어제도 말했지. 재훈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난 그저 국밥이나 팔고 싶다고. 내가 괜한 일을 벌이는 거야. 이창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이미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상태였고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지요. 우리도 그냥 보호비만 받으려던 건데 내가 먼저 시비를 건 거잖아. 이창수가 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뭘? 재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변했고 그는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신호와 함께 재훈의 제자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국을 비롯한 5명의 제자들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훈련한 특수부대원처럼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조직 폭력배들을 하나둘씩 제압해 나갔습니다. 그 움직임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불필요한 동작은 하나도 없었지요. 으악, 뭐야 이거. 이창수의 부하들이 하나둘씩 쓰러졌습니다. 그들이 든 무기는 거의 사용되지도 못한 채 땅에 떨어졌지요. 재훈의 제자들은 상대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제압하는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도연의 눈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가 알던 평범한 국밥집 사장이 이런 인물일 줄이야.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진수는 이 상황에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는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 달아나려 했지요. 하지만 재훈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진수. 재훈이 그의 이름을 부르자 정진수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뒤돌아보았지요. 강 선생님. 재훈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진수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그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지요. 도망치면 잡힌다. 차라리 경찰에 가서 자수해라. 그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거야. 정진수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어떤 감정인지 모를 표정으로 재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창수만이 아직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허리춤에서 작은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 뒤로 물러서. 이창수가 소리쳤습니다. 아니면 이 영감탱이부터 쏴버릴 거야. 민국이 재빨리 재훈 앞을 막아섰지만 재훈은 그를 부드럽게 밀어냈습니다. 괜찮아, 민국아. 재훈은 천천히 이창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창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는 여전히 총구를 재훈에게 겨누고 있었지요. 오지 마. 더 다가오면 진짜 쏜다고. 하지만 재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지요. 그저 조용한 확신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창수, 넌 진짜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창수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뭐라고? 내 눈을 보면 알 수 있어. 넌 그저 겁쟁이야.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야만 자신의 가치를 느끼는 불쌍한 사람. 재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창수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혼란스러운 감정이 일었지요. 닥쳐. 다들 날 두려워해. 내가 이 동네 최고라고.
재우는 여전히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데 있지 않아. 자신을 이기는 데 있는 거야. 이창수의 손이 극도로 떨렸고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한 모양이었지요. 경찰이다. 이창수의 부하 중 하나가 외쳤습니다. 그 순간 이창수의 정신이 흐트러졌고 재우는 빠르게 움직여 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총이 땅에 떨어졌고 이창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끝났다, 이창수. 재훈이 말했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빠르게 내려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지요. 이창수와 그의 부하들은 모두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재훈과 그의 제자들은 조용히 그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기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선임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재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가게를 습격하려 했습니다. 정당방위였습니다. 경찰관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민국을 알아보고는 눈이 커졌지요. 민국 형님? 여긴 어쩐 일로? 오랜만이네, 동생. 민국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교관님 가게에 문제가 생겨서 말이야. 경찰관의 시선이 재훈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설마 이분이 그 강 교관님이십니까? 민국이 고개를 끄덕였고 경찰관은 경의를 표하며 깊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교관님 밑에서 훈련받았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합니다. 재훈은 손사래를 치며 쑥스러워했습니다. 그런 말은 됐고 이 불량배들 좀 처리해주게. 경찰관들은 신속하게 이창수와 그의 부하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불법 무기와 마약 등의 증거물도 함께 수집되었지요. 이창수는 마지막까지 반항하려 했지만 재훈이 던진 한마디가 그를 완전히 굴복시켰습니다. 이창수,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렴. 이창수는 더 이상 말없이 경찰차에 올랐고 조직의 모든 정보를 털어놓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의 조직은 완전히 와해되었지요. 다음 날 아침 재훈의 국밥집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지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박수를 치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랫동안 이창수 패거리에게 시달려온 그들은 재훈을 진정한 영웅으로 여겼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를 구해주셨어요. 재훈은 쑥스러워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저 국밥이나 팔게요. 사람들은 웃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고 그날 재훈의 국밥집은 오픈 이래 가장 붐볐습니다. 도연은 분주히 손님들을 응대하며 가끔씩 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경외감과 존경심이 가득했지요. 점심 피크타임이 지나고 가게가 조금 한가해졌을 때 도연이 재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기술을?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재훈은 미소를 지으며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이야. 강함이란 남을 제압하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 서는 것이지. 도연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단순한 국밥집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전설적인 특수부대 교관의 새로운 제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장님, 그럼 앞으로도 계속 국밥집을 하실 건가요? 재훈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거리, 평화롭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장사하는 상인들의 모습이 보였지요.
그래, 국밥집 사장이 내 진짜 모습이니까. 그의 말에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우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사골 국물을 저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어제의 강인한 특수부대 교관이 아닌 오늘의 평범한 국밥집 사장으로 돌아와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조용한 할아버지의 진짜 정체를, 그리고 그가 여전히 이 거리의 든든한 수호자라는 사실을. 강재훈, 72살의 국밥집 사장이자 전설의 특수부대 교관. 그는 이제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함께. 여러분도 주변에 이런 진짜 영웅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매일 지나치는 평범한 할아버지도 강재훈처럼 놀라운 이야기를 품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